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겨두질 않고 있습니다. 유난히 2020년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악몽과도 같은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실망감과 함께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힘든 시간은 분명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반복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내년도 그리 밝은 전망은 아니지만 지금이 기회인 점을 분명히 인지해서 조금이라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뷰웍스 종목에 대한 최근 3분기 사업 보고서를 근거로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의 최근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뷰웍스는 22년 3분기 매출액 551억을 달성해서 기업 역사상 3분기 실적 중 개별 분기 매출로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728억으로 이 또한 기업 역사상 최대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5%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 올해 연간 매출 사상 최대 기록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은 7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나 감소해서 매출 대비 이익이 훼손되는 모양새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것은 3분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4억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매출은 견조하게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이익이 훼손되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뷰웍스 기업을 믿고 확신하며 5년 넘게 투자를 이어간 투자자라면 실망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나하나 영상을 통해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공시 이전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라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을 만큼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올라왔었습니다. 외환 파생상품으로 인한 거래 손실이 자그마치 220억이 발생이 되었다는 공시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3분기 기준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확정이 된 손익이 약 5억이고 확정 손실이 약 52억입니다. 그 밑에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무려 170억으로 총 220억 손실액 중에서 확정 실현분이 약 4억 6천이 되겠고 미실현분이 약 170억 정도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평가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로서 만기 미도래분에 대한 평가분이라고 아주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현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파생상품으로 거대한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만기 때 변동성은 있겠지만 만기 시 환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영업이익 76억 회사가 금융상품 거래로 220억의 손실을 보았다고 하니 이게 매출 2천억을 바라보는 회사의 관리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진짜 믿기조차 힘들지만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생상품이 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생상품의 사전적 의미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 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증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옵션이라고 하는 선물이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미래의 주가를 예상해서 정해놓은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하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이제 원유가 현재 80달러예요. 근데 1년 후 100달러로 오를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제 90달러로 1년 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인데 만약 1년 후 원유 가격이 정말로 100달러가 넘어서면 90달러에 살 수 있는 이 권리는 굉장히 높은 가치와 수익을 남기게 될 것이고 반대로 원유 가격이 70달러로 떨어지게 되면 애써 비용을 들여 구매한 이 권리를 그냥 버려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의 도박이나 투기에 가까운 수준의 굉장히 큰 위험을 가져야 하는 투자라고 하기에는 일반인이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파생 상품이 유효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외환에 대한 변동성을 해치하기 위해, 그러니까 환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파생 상품들이 시중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운 상품이 우리나라 기업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제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수출입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연약한 내수 시장으로 인해 대부분 수출 경쟁력으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환 위험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를 기업마다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번에 뷰웍스가 크게 손실을 본 것도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입한 파생 상품인 TRF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키코라는 환해지 파생 상품을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TRF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키코와 비슷한 종류의 환해지 파생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RF는 Target Redemption Forward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목표 수익 조기 상환 선물환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파생 상품이 다 그렇지만 예측이 빗나가게 될 경우 손실이 매우 커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원유도 그렇죠. 권리를 100달러가 넘는데 9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좋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판매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 무한대로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TRF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크게 이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것을 해치하는 위험 관리를 위한 파생 상품인데 TRF의 가장 큰 특징은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훌륭한 기업에서 이토록 멍청한 진짜 바보 같은 외환 관리 이 해지 정책으로 200억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질 않지만 이미 결과는 현실에 일어나고 또 이미 손실이 회계장부에 반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좋은 흐름에서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TRF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도록 지금 하겠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만약 이제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와 같이 환율이 오른쪽으로 오르면 외화 부채 손실이 환율이 오른 만큼 날 것입니다. 그런데 TRF 파생 상품은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빨간색 그래프죠. 이 빨간색 그래프와 같이 기업이 이익이 나는 구조지만 한 가지 왼쪽 빨간색과 같이 이익이 한계에 걸려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환율이 오르면 빨간 색이 무한대로 곤두박질 치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왜 이러한 파생 상품에 많은 현금을 쏟아 부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이제 없는데요. 이익은 제한되지만 손실은 무한대인 이런 파생 상품이 얼마나 환해지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때에는 환율이 절대 오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다만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것이 진짜 1200원을 넘지 않을 거란 강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그리고 이런 확신을 배경으로 환율 하락을 염두에 두어서 이런 파생 상품 거래를 했을 거라 추정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국민은행이나 부산은행 등 기업 활동을 위한 자금 관리 측면에서 이들 은행들의 영업적 측면에서 조금은 쉽게 이런 파생 상품들에 가입한 것은 아닐까 그냥 이렇게 저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운 것이 실망스럽죠. 연간 매출 2천억을 내다보는 기업의 재무부서나 최고 경영자가 어떻게 이렇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막연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TRF 파생 상품 가입한 세부 내역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앞 분기죠. 2분기에 그 TRF 파생 상품에 가입한 금액이 약 850억 정도 됩니다. 그 상세 내역을 보면요. 대부분 금액이 그 상품 하나당 80억 정도로서 그때 환율 1150원에서 1200원 부근인 2021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23년 초에 만기가 됩니다. 현재 환율이 1300원 정도인데 내년 2023년 제일 빨리 돌아오는 것이 75억짜리가 됩니다. 이것이 가입했을 때 환율이 1150원인데 내년 1월 11월까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현금 흐름에서 투자 손실로 현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분기에 220억 회계상 손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 환율이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220억이란 금액에서 그 차익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3분기 전 분기에 이어서 3분기 9월 말 시점에서 TRF 가입 상세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 회사가 그렇게 바보 같지만은 않구나 라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 2분기까지 약 850억의 TRF를 가입했는데 한 분기, 3분기죠. 한 분기에만 이 가입 금액이 무려 1572억으로 2배가 늘어납니다. 가입 시기를 보면 2022년 중반부터 환율이 1300원 부근에 있을 때 가입을 하였고 만기가 되는 시점도 길게는 2년짜리가 있고 짧게는 2개월 단위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RF 파생상품 가입으로 장부상 피해를 보았지만 환율이 높을 때 가입 금액을 2배로 늘려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환율이 더 오르면 이 기업은 정말 끝장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환율이 현재로선 안정적으로 1200원을 향해 내려간다면 지난번 손실액은 줄어들고 이번에 가입한 금액에 대한 환해지로 인한 이익은 높일 수 있다는 게 제 나름대로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연의 영업 성과와는 별도로 환율에 대한 변동성으로 이 기업의 이익 구조가 굉장히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회사가 본연의 업무보다도 돈놀이에 집중한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실망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회사 사장이라면 당장 재무 책임자부터 집으로 좀 돌려보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1년치 환율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요. 2021년 12월 1184원 하던 환율이 9월에는 약 136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10월에는 급기야 1442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행스럽게 현재는 1290원 정도의 환율로 비교적 안정된 추세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어쨌든 이 회사 최고 경영자 및 임원들은 10월 환율이 1442원까지 치솟아 올라갈 때 아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회사 재무상태표를 전 분기 2분기죠. 3분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장부상 220억의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었으나 막상 전 분기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여전히 견조한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부채 비율 또 조금 늘었죠.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넣고 빼고 해서 장부상 손실 약 170억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부채에 계상되어 전분기 18억 하던 손실이 3분기에 192억으로 유동 부채가 늘면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을 조금 끌어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 비율도 당연히 조금 높아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기업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형적 매출은 매년 사상 최고 신기록을 내고 있고 올해 역시 2천억 돌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금융거래로 인한 일시적 손상인지 아니면 원부자재 등 매출 원가에 기인하여 점진적으로 이런 이익 훼손이 확대될 것인지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높여야 하는데 환해지를 관리한다고 가입한 파생 상품의 위력을 예전 키코에 이어 재차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더 지혜롭게 금융 상품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TRF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뷰웍스의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서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가지고 시리즈로 방송을 할 계획이니 다시 한번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채널 성장을 위한 여러분들의 작은 형성은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